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516번째 시간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포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포. 1500년에서 6년에 걸친 피렌체 시절 레오나르도는 그 명성을 더 높여준 대작에 착수했다. 성모자와 성 안나 루브르 박물관 소장, 모나리자, 앙게아리 전투, 레다가 그것이다. 완성되기도 전에 프렌치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성모자와 성 안나는 인물들 간 유연성과 구성에서 역동감과 긴장감을 자아내는 계산된 효과로 인해 고전주의자들과 마니에리스모 화가들에게 모두 모범이 되었다. 모나리자는 초상화의 이상형이 되었는데 젊은 라파엘로가 작업 중인 작품을 스케치하여 마달레나 도니의 초상을 위한 모델로 삼았다. 레다 역시 당시 많이 그려진 굴곡이 많은 인물상의 모델이 되었다. 레오나르도는 라파엘로와 같은 고전주의 화가들뿐만 아니라 자코포 폰토르모와 같은 마니에리스모 화가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앙게아리 전투 1503년에서 6년은 레오나르도 미술의 최고봉에 이르렀다. 현재 대부분 보존되고 있는 습작 소묘들은 해화하게 나타난 그의 고상한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1507년 이후 밀라노, 로마, 프랑스에서 지내면서 그는 그의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밀라노에 있을 때는 레다의 주제를 다시 다루기 시작해 습작으로 무릎 꿇은 레다를 그렸다. 그의 말년 양식을 보여주는 소녀들은 괴상하고 불가사의한 감성을 갖고 있다. 로마에서 그리기 시작하여 프랑스에서 완성한 듯한 세례 요한에서는 예수의 길을 예비했던 요한을 신비한 신탁의 전달자로 묘사하면서 평범한 해화 전통의 한계를 초월했다. 레오나르도의 예술 표현의 마지막 반론은 세상의 종말에서 드러나는데 이는 세상의 종말을 주제로 한 일련의 스케치들이다. 여기서 레오나르도의 상상력은 최고조에 달한다. 우주 속의 영적인 힘은 그 자체로는 보이지 않으며 움직이는 물체 속에 나타난다. 소용돌이치는 물과 공기, 암석의 형태, 식물의 성장 등 그가 관찰했던 것이 이제 구름이 되고 폭풍우가 되어 거대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 세상의 틀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그 파도조차도 자연의 모든 피조물의 생사를 주관하는 자체적인 질서, 조화, 균형의 법칙에서 따라 일어난다. 이런 법을 안다는 그의 인지에 기초한 예술이 결실을 맺은 것처럼 보인다. 조각. 레오나르도는 자신의 회화론도 도입부에서 회화를 조각보다 위에 두었으나 이 둘을 똑같이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오나르도가 전심전력으로 몰두한 두 개의 거대한 조각 계획은 불행하게도 성취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조각 계획을 위해 그가 남긴 글과 소묘는 청동 주조기법에 대한 그의 폭넓은 경험을 알려주는 동시에 그의 비현실적인 조각 계획의 본질을 밝혀준다. 그는 단 한 번의 말을 주조해내길 원했으나 말의 거대한 크기는 기법상 불가능한 여러 문제들을 야기시켰다. 이 두 조각을 위한 소묘 계획안들을 보면 레오나르도의 거대한 조각 개념을 알 수 있다. 소묘를 하기에 앞서 살아있는 말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한 소묘들은 레오나르도의 예술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예가 되며 개념에 있어서는 16세기 기마상의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건축. 레오나르도는 평생 건축일에 관여했으나 건축에 대한 그의 영향력은 고문의 역할에 그쳤다. 밀라노 대성당에 둥근 지붕을 세우기 위한 공모 1487년 90S만 오직 한 번 그는 실제로 건축일에 참여하려 했으나 그가 제출한 모형이 거절당하자 그 생각을 포기했다. 그 밖에도 건축가가 되고자 하는 그의 욕구는 일반적인 건축들의 스케치를 낳게 되는데 어느 밀라노 귀족의 저택을 1490년경을 비롯해 밀라노 주재 프랑스 총독 관사 1507년에서 8년 프렌치 메디치가 저택 1515년
프랑스 로모랑탱의 저택과 정원에 대한 설계도 1517년에서 19년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건축에 대한 레오나르도의 연구를 진정 특징 짓는 것은 건축에 대한 그의 폭넓은 이해에 있다. 그는 종종 자신의 연구를 전파하고자 하는 충동을 보이며 건축에 관한 글들을 모아 건축론으로 집대성하길 원했다. 현재 프랑스 학술원의 MSB로 분류 소장되어 있는 그의 건축론은 건축의 형태와 양식뿐 아니라 건축 전반에 걸쳐 다른 것으로 도시 기획도와 같은 항목들과 종교적인 건축과 범속한 건축 및 둥근 천장, 계단, 창문 등의 중요한 세부 요소들에 대한 개요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건축에 대한 레오나르도의 연구는 그 개념의 풍부함에서 그 시대 건축의 성과에 대한 폭넓은 통찰력을 보여준다. 과학적 연구, 해화학, 레오나르도의 왕성한 과학적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평생 자신을 예술가로서 자랑스럽게 여긴 인간의 이지적인 산물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는 예술가로서 회화론을 쓰는데 몰두하면서 처음으로 과학을 접하게 되었다. 오늘날 읽혀지고 있는 레오나르도의 유명한 회화 연구서는 그의 제자 프란체스코 멜치가 그의 여러 원고에서 선별 수집하여 엮은 것이다. 멜치판 논문집은 1651년 파리에서 라파엘로 디 프레스에 의해 호화 장정본으로 처음 출간되었다. 그러나 1817년에야 멸치판의 완성본이 처음 출간되었고 두 가지 표준 현대판으로는 1882년 에밀 루트비히가 3권으로 출간한 독일어 번역본과 1956년 프린스턴 A. 필립 맥마흔이 2권으로 출간한 것이 있다. 레오나르도는 주제를 훨씬 폭넓게 다루려 했다. 논문에는 해화와 소묘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설명 외에 도구가 깨닫고 체험한 모든 것이 다루어져 있다. 그것은 세 가지 중요한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데 회화를 하나의 학문으로 정의하는 것, 기하학, 원근법, 광학 등 해화의 수학적 기초이론 및 명암 색채 대기 원근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보는 법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화가를 가르치고 이해시키기 위한 것으로 유기적, 무기적, 자연 형태들과 작용들에 관한 이론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회화론에 삽입된 소묘는 첫 번째 밀라노 시절에 그린 것부터 말년에 프랑스에서 그린 것들까지 포함되며 주제가 점점 폭넓게 심화되어 있다. 본문의 옆에 많은 소묘들이 그려져 있는데 유명한 비 내리는 풍경, 윈저성 소장이나 윈저성 왕실 도서관 소장과 같은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되는 수많은 자연 탐구는 곧 회화론의 사파이기도 하다. 회화론에는 그 밖에도 명암 대조표라든가 그의 유명한 기괴한 두상들이 실려 있는데 이 두상들은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 고상한 것과 천한 것 사이에 등급을 매긴 여러가지 인물 유형이다. 신체와 그 비례 및 기관, 기능뿐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운동에 의한 자세 등 인간에 대한 묘사는 상세하게 다루어져 있다. 해부학 연구와 소묘. 레오나르도 해부학 연구는 처음에는 예술가로서의 훈련을 위해 시도되었다가 곧 독립적인 연구 영역으로 발전했다. 그는 인간의 기계적 면모에 매료되어 인간을 자연의 피조물로 연구하고 제시하려 했다. 초기에는 주로 해골과 근육을 연구했는데 이때부터 이미 해부학과 생리학 연구를 함께했다. 그는 결국 내장 및 뇌의 연구에 몰두하면서 감각과 생명의 원동기로 뇌와 심장 및 폐를 심층 분석했다. 그는 자신의 입회하에 일생 동안 39의 인체를 해부하면서 경험의 폭을 넓혔고 이 경험은 르네상스의 가장 뜻깊은 과학적 업적에 속하는 유명한 해부들을 낳았다. 인체에 대한 위대한 도표는 레오나르도가 소우주론으로 계획했던 것으로 현대 과학의 도해를 위한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